우리 공장 건축 프로젝트 2편입니다. 자, 여러분,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는가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가장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.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셔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는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거든요.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냐?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왜냐면요, 그 공장의 입지가 우리가 보통은 우리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데 있죠. 뭐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계획된 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감면을 받거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. 그러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은요, 개별 입지의 공장, 예를 들면은 뭐 농지를 우리가 개발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공장을 건축을 하고 이러한 공장을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유용하다는 겁니다. 요! 부처했어.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면요,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게 뭡니까? 자, 먼저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그 부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 허가가 들어가야 되겠죠. 건축 허가 들어갈 때 건축사가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. 그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서와 함께 뭐 예를 들면 토목에 대한 우리 건축 토목 설계 도면도 같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 건축사가 인허가를 넣는데 이 인허가를 넣는 거는요, 산업질적법에 따라서 공장을 짓겠다는 그러한 행위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.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농지종료 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뭐 대체 조정 살림비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건축 허가를 들어가면 각가지 인허가들이 의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의제된다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의제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뭐 우리가 환경법적인 규제들, 그럼 환경과가 되겠죠. 아니면 뭐 도로과, 뭐 건축과 여러 가지 과를 한 번에 통합해서 인허가를 해준다는 말입니다. 그러면 건축 허가만 들어갈 게 아니라 창업사업계획 승인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러면 각가지 우리가 혜택을 의제로 해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을 모르시고 건축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 행정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, 건축사는 쉽게 얘기하면 건축 허가만 하는 거지 뭐 의뢰인들께서 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세금적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요! 부처했어.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도면만 작성하고 건축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 허가만 들어가는 게 그게 주 업무라는 거죠. 그래서 행정사가 필요한 겁니다. 행정사가 이런 전반적인 PM을 역할을 할 때, 자, 건축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담을 하고, 토목 설계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담을 하고,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, 자, 일자리 경제과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죠. 제출을 하고 나면요, 의제 인허가가 나옵니다. 그럼 의제 인허가의 건축 허가라든지 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런 걸 통합해서 한 번에 인허가를 받아주는 겁니다. 건축사는 그냥 단순하게 건축을 하기 위한, 공장을 짓기 위한 건축 인허가밖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. 해줄 업무가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건축사 역할이 따로 있고 행정사 역할이 따로 있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, 자, 행정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행정사는 각종 인허가, 행정적인 인허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, PM이라고 하거든요.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. 요! 부처했어. 앞서 제 영상을 올린 거 보시고 경남 창원에서 어떤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, 자,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건축사한테 건축 설계의 인허가와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 뭐 1,800만 원을 주셨다 하시더라고요. 이게 끝입니다.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 대표님이 이제 나중에 토지 취득세라든지 건물 취득세를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사가 그런 걸 얘기해줬냐? 안 해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신 겁니다.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. 건축 인허가는요, 한마디로 그냥 공장을 짓는데 그 인허가 그거는 공축사만 하는 겁니다. 예.
건축사는 그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런데 행정사는 어떻습니까? 행정사는 전반적인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 인허가, 토목 인허가,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그런 영업 인허가, 그 다음에 여기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창업사업계획 승인,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가겠죠? 이 자금은 우리가 정부 정책 자금으로 제가 연결해 드리고, 나머지 뭡니까? 해썹 인증이지 않습니까? 해썹 인증까지의 전반적인 모든 절차를 행정사가 다 핸들링 하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. 건축사는 그 건축사 건축 인허가만 받는 게 그게 주 업무입니다. 그게 끝입니다. 그거 뭐 하려고 1,800만 원을 주시고 하십니까? 물론 건축 설계 도면이 있겠죠. 뭐 평당 우리가 얼마씩 건축사님이 받으시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해가 되시나요? 모르시겠으면 그냥 전화 한 통 주십시오. 제가 바로 설명이 다시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조창업사관학교 부처해썹의 심유중 행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